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라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22년 5월 13일 조지 소로스의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소로스 펀드가 가장 많이 들고 있던 주식이 리비안인데 이번 22년 1분기에도 리비안을 더 매수했습니다. 리비안의 주가가 IPO 이후 180달러에서 20달러까지 80% 이상 빠진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조지 소로스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가장 비중이 높은 리비안의 현 상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소로스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시면 비중 순으로 탑 10 종목만 들고 왔는데 순서대로 리비안, QQQ 풋옵션, 통신회사인 리버티, 리비안 콜옵션, 원격진료 사업을 하는 서너, 아마존,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닥터호탄, 스냅 전환사채, 스파이 풋옵션, 마지막은 미국 소비재 기업에 투자하는 AMER ETF 전환사채입니다. 기업명 옆에 붙은 풋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옵션이고 콜은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옵션, PRN은 전환사채로 특정 조건이 발동되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인데 풋옵션은 하락 베팅, 콜옵션과 전환사채는 상승 베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섹터를 보면은 경비 소비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개별 종목으로 보면 리비안이 가장 많은데 리비안의 일반 주식과 콜옵션을 합치면 20%에 가까운 꽤 큰 비중입니다. 그 다음 이번 22년 1분기에 얼마나 종목을 많이 사고 팔았는지를 보면 비중을 가장 많이 늘린 건 리비안 콜옵션, 스냅, AMER ETF이고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종목은 리버티랑 닥터호턴입니다. 뒤에 페이지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리버티랑 닥터호턴은 수익이 난 상태여서 비중을 줄이고 그 금액으로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각 종목별로 또 언제 처음 매수를 했는지를 보면 이번 22년 1분기에 리비안 콜옵션과 스냅 전환사채는 처음으로 진입을 했고 가장 오래된 종목은 리버티인데 전체적으로 최근 2-3년 사이에 비중을 늘린 종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번 22년 1분기에 리비안 말고도 루시드랑 니오도 매수를 했더라고요. 소로스 펀드에서는 전기차에 사활을 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추정되는 매수 단가랑 현재 주가를 비교해서 수익인지 손실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풋옵션, 콜옵션 전환사채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기입하지 않았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리비안이랑 아마존입니다. 우선 리비안은 103.69달러에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주가가 26.7달러니까 손실률이 마이너스 74.3%에 달합니다. 아마존도 3197.37달러에 매수하고 현재 주가가 2261.1달러이니까 손실률이 마이너스 29.3%로 둘 다 손실률이 엄청 큽니다. 두 기업이 어느 정도 서로 연관성이 있는 기업인데 두 기업 모두 비중을 크게 가져간 게 좀 의아하고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숏옵션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내부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수익을 본 것 중에는 리버티를 95.4%나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매도한 건 수익을 보면서 매도한 것으로 알 수 있고 2016년부터 7년 가까이를 가져간 보람이 있어 보입니다. 리비안에 대한 소로스 펀드의 의견을 한번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나온 내용은 없어서 리비안의 최근 이슈를 한번 보면 먼저 상장 이후 리비안의 주가를 먼저 보시면 IPO 이후 주가가 180달러까지 갔었는데 현재 20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6개월 동안에 꾸준히 하락을 한 상황이고 그래도 지난주 후반에 조금 주가가 올라서 현재 26.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한번 판단하면 좋은데 아직 적자 기업이라서 밸류에이션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지 소로스가 일전에 재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매수 상태에서는 주가가 식고 과매도가 되면은 다시 주가는 뜨거워진다는 이론인데 지난주 후반에 주가 상승은 재기성 이론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의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온 2022년 가이던스를 보면 작년부터 리비안이 계속해서 2022년 총 생산량으로 예상을 했던 게 25,000대인데 다시 한번 주주들에게 재확인을 시켜줬고 5월 9일 기준으로 5,000대를 현재 생산을 했는데 5월 말부터는 주당 300대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연간 14,300대 정도 생산이 되는 건데 현 수준으로 계속 연말까지 이어지면 2022년 목표 생산량에 비해 10,000대가량 부족합니다. 해당 내용을 말하면서 조금씩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이슈도 해결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주당 차량 생산량도 300대에서 그 이상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에 리비안의 주가를 발목 잡았던 게 가격 인상인데 지금까지 보면은 크게 치명적으로 작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테슬라가 가격 인상을 하는 건 가격 결정력이 있어서 괜찮은데 리비안의 가격 인상은 소비자 이탈로 이어질 거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도 더 심해졌었는데 실제로는 가격 인상 이후에는 R1T나 T1S 모델에 대해서 신규 주문이 10,000건이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아놓은 선주문이 8만 건이라 총 선주문은 이제 9만 건이 되었고, 이제는 차량을 빨리 만들어서 인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비안의 주가가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리비안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소로스 펀드도 처음 매수 후에 크게 물렸는데, 추가적으로 더 산 거는 리비안 차량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고 미래에 대한 가치가 현재보다는 더 크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기차 회사가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전기차로의 진행이 더 빨라지는 것 같네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